자, 이번 합당 제안 정청래 대표가 했지만 배후에 설계자, 기획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어준 아니면 유시민. 자, 이 참 너무 황당하고 참담한 일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현주 최고위원 보니까 아니 그걸 결자해제하라 그랬더니 합당 제안을 스스로 철회하라 그랬더니 안절부절 뭐 못하면서 이 본인의 어떤 결자해지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주장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정청래를 누가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뭐 배후 기획자가 누구냐 그거는 별로 저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뭐 기획을 누가 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행한 그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가져왔던 부정적인 파장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배우설이나 기획설, 미략설을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지지율 차이도 20배가 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기습 합당 제의를 예.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무를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뭐 김어준 씨 방송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론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죽 다급하면은 이해찬 총리님 그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예. 방송도 안 하겠다라고 외쳤던 유시민 작가를 투입해서 풀 세팅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돌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합당 반대론이 이제 더 위로 올라온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면은 그 당은 조국당이고 네. 조국이라고 하면은 민정수석 출신의 문재인 정권 황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조국 대권론을 제가 띄운 게 아니고 예. 김어준 씨가 띄우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면은 그 내란을 비판하면은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 아니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가 잘못이고 윤석열이를 갖다가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를 띄우고 인위적으로 정치 권력을 조국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 뭐 배우자 기획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현존하고 그 현출되는 상태가 김어준 씨고 그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의 합당을 지원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팩트 네.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거의 또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획책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무를 똑바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시대 과제와 그 정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전 무거운 책임이 정청래 대표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해받으면 오해받는 거를 속상해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네. 오해받을 행동을 중단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어제는 이제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인지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손가혁이 누굽니까? 손가락 혁명단. 예전에 그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을 응원해주는 말하자면은 온라인 이 댓글단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예.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격하게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절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손가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했다는 것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송가혁이라는 어떤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여론이 조작이 돼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약간의 피해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이건 얼토당치 않죠.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과 그런 식의 정치 행태를 계속 이어간다면 전 앞으로도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말 바닥이 없이 추락할 겁니다. 예.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김어준 씨가 영향력이 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지라도 네. 저는 그 시도는 저는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제도 뭐 송가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도 문제지만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결국에는 비판을 받으면은 본인을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예. 자기 성찰과 반성은 없고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야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인식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윤석열이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이틀막 하고 자기를 문제라고 비판하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역공을 펼쳤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송가혁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말 조국 대표가 이거는 좀 써서는 안 되고 본인의 그 모자란 인식들이 부족한 인식들이 저는 드러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비판을 하면 네. 또 저를 비판할 거예요. 저를. 저는 송가혁과도 전혀 무관하고 네. 저는 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정치라는 게 본인의 정견을 얘기하고 상호 토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유효할까 싶고 무엇보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고소고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해요. 이상호 기자한테도 고소하고 김두일 작가한테도 고소하고. 아니 그리고 전북지사나 이 지금 뭐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그 도당에서 했던데 네. 이런 식으로 그 성비위 문제 자체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오히려 역공으로 지금 뭐 고소고발을 전방위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좋아하던 방식인데 이 검찰 권력이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거기다가 윤석열을 만든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조국 대표가. 네. 그래놓고서는 윤석열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면 제가 지금 윤석열과 유사하다고 비판을 하면은 또 저를 비판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저는 제가 이런 비판하는 것을 만약에 정말 문제다라고 조국 대표께서 생각하신다면은 고소고발 다 취하하시고 그렇지. 앞으로도 송가혁이라는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 쓰지 마시고 여론이 조작된다라는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는 또 그런 자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한 좀 좋은 정치로 나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전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